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5월 3주차의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인 5월 9일 금요일하고 5월 12일 월요일 청약이고요. 월화는 롯데글로벌로직스, 화수는 인투셀, 수목은 파이논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전주에 청약했던 종목들 환불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까지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략을 잘 세워서 청약을 해야 되는 한 주 되겠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달바글로벌은 K뷰티 브랜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글로벌 종합물류업체, 인투셀은 신약 바이오업체, 파이너는 올레드 부품업체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66,300원, 13,500원, 17,000원, 4,0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달바글로벌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은 K뷰티 브랜드 운영사인데요. 승무원들이 건조한 기내에서 사용하는 미스트로 유명한 미스트 세럼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09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3.9%나 증가를 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는 롯데그룹 계열의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인데요. 택배, 공급망 관리, 글로벌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1개 터미널, 37개 지점, 1000여 곳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간 5억 개 정도의 물량을 처리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서 41.12%나 증가를 했네요. 인투셀은 차세대 항암제인 ADC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인투셀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경쟁 플랫폼 대비해서 약효 지속성이나 혈액 내 안전성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이 됐고요. 또 정상세포 사멸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면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논은 디스플레이 및 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올레드 제조 공정에서의 핵심 부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마그넷 플레이트란 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양상화에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 선두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24년 매출액은 954억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고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90.4%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달바글로벌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7.40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화장품 업체가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상장했던 화장품 업체들의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 PR을 고려할 때 17.40배면은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PR이 아니라 EV 에비타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할인율 적용 EV 에비타가 5.66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한 물류회사가 없기 때문에 롯데글로벌로직스의 공모가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물류회사인 CJ 대한통운, 한진과 비교했을 때 5.66배면은 보통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투셀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5.66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약 바이오 업체인 온코니 테라퓨틱스, 오름 테라퓨틱하고 비교를 하면은 둘 다 특례 상장이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은 13.54배, 6.69배, 상장일 주가는 플러스 38%, 플러스 5%였습니다. 15.66배면은 비교 회사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편이죠. 여기에다가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가 고평가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파이논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EV 에비타가 12.6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올레드 소재 업체인 에스캔 같은 경우에는 EV 에비타가 아니라 PER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긴 합니다만 올레드 부품 업체로 EV 에비타가 12.6배면은 싸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에스캠의 상장 효과가 플러스 7%로 그리 좋지 못했죠. 따라서 제 평가는 약간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먼저
롯데글로벌로직스는 2017억으로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공모주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이긴 하지만 공모 규모는 434억짜리 중형주, 인투셀은 255억으로 소형주, 파이너는 144억으로 초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달바글로벌에는 구주매출이 7.65%, 롯데글로벌로직스에는 50%의 구주매출이 있네요.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인투셀은 기술특례에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소의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소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11월 이후 코사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269억, 총 유통하는 금액은 509억이었습니다. 먼저 달바글로벌은 2272억, 2619억으로 너무 많죠? 매우 나쁨이고요. 롯데글로벌로직스는 기존 주주 물량은 324억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총 유통하는 물량은 1938억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우 나쁨. 인투셀도 좋진 않습니다. 667억, 896억으로 평균보다 상당히 많죠? 나쁨. 반면에 파이너는 95억, 225억으로 적기 때문에 매우 좋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일단 세 종목은 환불일이 2일로 짧지만 파이너는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각각 10주, 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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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청약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31만 3,500원, 13만 5천원, 17만 원, 4만 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 인투셀, 파이너는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그리고 청약일을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는 청약 증권사가 조금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삼성이랑 한국투자증권의 32.5%, KB의 20%, 나머지 키움, 대신, BNK, 신한, 하나증권에는 3%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한도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KB가 1,500원, BNK가 1,000원, 나머지는 2,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월 3주차에는 달바글로벌, 롯데글로벌로지스, 인투셀, 파이넌 이렇게 4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이 2종목이나 있는 것이 특이한 한 주 되겠습니다. 먼저 달바글로벌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로 업종은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코스피 상장이긴 하지만 공모 규모는 433.6억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통하는 물량은 코스피 상장답게 2619억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는 괜찮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중형주급의 공모주이긴 하니까 기관 수식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는 종합물류회사로 업종은 그리 매력적인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글로벌 같이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종목들이 수익을 내줘야지 공모주 투자할 맛이 날 텐데요. 문제는 코스피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물량이 1938억으로 매우 많아서 상장일 수급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모가가 무난하게 산정이 된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공모주들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 수식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인투셀은 신약 바이오 업체로 업종은 보통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총 유통하는 물량이 896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주주 물량도 667억 정도 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공모가도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파이너는 올레드 부품 제조업체로 업종은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공모가도 그리 싸 보이진 않고요.
다만 공모 규모가 144억짜리 초소형 공모주로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이 225억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기관 수식에서 의무보유 하락 비율이 조금만 높게 나와준다면 최근 1년간 거의 불패를 보여준 100억대 유통하는 물량까지도 가능하죠. 현재로서는 균등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롯데글로벌로직스, 파이넌, 달바글로벌, 인투셀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는 공모 규모가 2천억이 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업종이나 그 외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형 공모주인 만큼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기간 수식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유통하는 물량 측면에서 가장 좋은 파이넌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은 작을지라도 수익을 줄 가능성은 높은 공모주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달바글로벌입니다. 코스피 상장임에도 공모 규모는 작은데 유통하는 물량은 너무 많죠. 그래도 중형주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기는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도 많이 겹치고 대형 공모주도 있는 만큼 청약하는 재미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식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식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에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